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5월 12일 화요일입니다. 먼저 앞선 영상에서 소중한 댓글 올려주신 버들피리님, 향기님, 정식무님, QNV9496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중하고 의미 있는 댓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의미 있고 훌륭한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 주제는 뭐냐면은 조국의 비열한 정치, 조국의 비열한 정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몇 가지 뉴스를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조국의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누른 문재인. 이게 또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국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평택을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 김영남 후보를 비판하는 그 내용에 이 정신 나간 문재인이가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이게 무슨 작태입니까? 문재인이가 민주당원 아닙니까? 민주당 탈당했어요. 아직 민주당 당원이잖아. 이것은 민주당 당원인 문재인으로서는 명백한 해당행위입니다. 이거는 해당행위는 해당행위. 일각에서는 개인적 지지다 이런 식으로 아무 문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인간들도 있는데 이게 무슨 개인입니까? 개인. 문재인은 개인이 아닙니다. 문재인은 공인 중에 공인입니다. 전직 대통령이잖아. 그것도 민주당 아직 탈당 안 했어. 민주당 당원이야. 그런데 무슨 개인적으로 했으니까 문제 없다? 더구나 그걸 자당 후보인, 민주당 후보인 김영남 후보를 비판하고 까는 그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다? 미친 일 아닙니까, 이거? 어찌 문재인이가 개인입니까? 민주당 당원이고 민주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타당인 조국당의 후보인 조국을 조국이가 우리 자당의 민주당의 후보인 김영남을 비판하고 까는 그런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다? 완전 정신 나갔지 문재인이 이거. 탈당을 하든지 그러면은 탈당하고 조국당에 입당해갖고 조국을 지지하든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런 개념 없는 싸가지 없는 너자구 없는 인간이 문제입니다. 너자구가 뭐냐면은 전라도 사투리인데 싸가지 없다, 싹수가 없다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너자구 없는 진짜 싸가지 없는 문재인이에요. 조국이한테 빚진 빚을 이런 식으로 비열하게 갚습니까? 예? 그 비열한 조국에다가 비열한 조국의 주군 문재인입니다. 그나물의 그 밥들입니다. 그러고 북한 여자 축구단 이 방한하죠. 17일 날.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 이제 통일부죠. 이재명 정부에서 남북협력기금에서 3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답니다. 오늘 17일에 방한하는데 그 북한의 내 고향 여자 축구단 국가대표가 아니고 클럽팀입니다. 클럽팀. 이게 AFC 아시아 축구연맹의 어떤 클럽 대항전입니다. 거기 4강전에 출전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한 겁니다. 한국의 수원에 있는 한국 여자팀하고 이제 4강전을 하고 거기서 만약에 이제 이긴 팀은 이제 결승에 올라가고 그런 클럽 대항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모처럼 이제 8년 만에 축구팀이 방한한다니까 북쪽에서 그런데 시민단체에서 이제 응원단을 구성한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응원단을 구성해갖고 북한팀을 응원하겠다. 그 시민단체에서 여기에 이제 응원단을 구성하고
뭐 창갑이 이런데 뭐 티켓이 하는데 돈이 들잖아요. 이런데 이제 남북 교류 협력 기금 그에서 한 지원을 하겠다 그런 결정을 했답니다. 당연히 이래 해야죠. 근데 결승전까지 만약 뭐 간다면은, 만일에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 팀이 결승전까지 간다면은 약 한 2,500명 정도의 응원단이 예상된답니다. 그래서 비용이 들겠죠. 뭐 티켓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돈이 드니까 거기에 지원한다 이거죠. 아무쪼록 이번 계기가 되어갖고 참 얼어붙은 남북 관계가 풀리고 남북 관계가 해빙 무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대구의 국민의힘 소속 당원들이 집단 탈당을 했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그 1,300여 명 가량 되는 그 국힘 당원들이 집단 탈당해갖고 그 민주당 후보인 김부겸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물론 도움이 되겠죠. 김부겸 후보한테는. 어쨌든 그 국힘 내부에서 지금 많은 어떤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개판이잖아요. 솔직히 국힘이. 제대로 된 좀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국힘 소속의 어떤 당원이나 정치인이라면은 국힘에 몸담을 수 없죠. 탈당해야죠. 어떤 희망도 기대가 없잖아요. 거기 있어봤자. 어쨌든 그 김부겸 후보도 선전해갖고 새로운 역사를 써주기를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그리고 대구 그 시민들도 이제 좀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백날 뭐 몇십 년 동안 국힘 지지해봤자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대구도 지금 최악의 그 경련을 겪고 있잖아요. 제발 이번에는 능력 있는 후보, 이재명 정부를 하고 같은 이재명 대통령을 봐서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지금 열심히 하고 능력을 발휘합니까? 대구 분들도 좀 깨어나셔갖고 김부겸 후보를 좀 찍어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 조국의 그 비열한 정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김용남 후보가, 민주당의 김용남 후보가 과거 국힘 시절에 그 세월호 사고에 대한 잘못된 발언을 진심으로 사과했죠. 그 세월호 유가족 분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조국이가 뭐라 했냐면은 때가 늦은 사과다. 때가 늦었대 사과가. 또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있어요. 뭐 여론조사 때문에 뭐 사과하는 것이냐? 이래 또 비난하면서 그러면 또 이태원 사고에 대해서는 왜 사과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또 비난하고 징징대고 있어요. 응? 진짜 징글징글합니다. 조국이가 하는 꼬라지 보면은.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지적했듯이 조국은 그 세월호 사고에 대해 진상규명에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조국이가 뭐 한 게 있어요?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해서. 문정권 때 요직이 있었잖아요. 조국이도.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요직이 있으면서 뭐 했습니까?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해서. 조국이가 한 게 뭐 있어요? 응? 세월호의 그 사고 원인과 진상규명에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조국이는. 응? 촛불로 탄생한 그 세월호의 어떤 아픈 희생자들을 안고 태어난 문재인 정부 뭐 했습니까? 응? 문재인을 포함한 그 수하들 세월호 진상규명에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어떤 진전도 없었잖아. 응? 그런데 내로남불 짓을 하고 있어요. 조국이가. 그러니까 이 조로남불이라는 비아냥을 듣는 겁니다. 조로남불. 지는 어떤 반성, 사과도 없는 조국이가 타인에게, 김영남에게 책임을 묻고 사과를 요구하는 게 이게 정당한 행위입니까? 이 후한무치하고 뻔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조국은 문정권 때 그 법무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그 자기 어떤 조국 일가의 일가 소유의 그 웅동학원이죠. 웅동학원. 사학재단이죠. 그 웅동학원을 통한 그 사익 편취 의혹이 그때 불거졌어요. 조국이가 장관 지명됐을 때 그 청문회를 앞두고 그 웅동학원에 대한 사익 편취 의혹이 불거졌어요. 그러니까 급기야 조국과 조국 모친은 2019년 8월 웅동학원 사회하는 하겠다. 가족의 학원 이사직 사임을 약속했어요. 그러나 그 약속, 사회하는 약속을 한 지 7년 지금 지나고 있는데 7년째 그 약속은, 사회하는 약속은 어떤 진척도 없고 공룡물이 되고 있어요. 그 사회환원을 하려면 어떤 웅동학원이 지고 있는 그 채무가 있는 모양이더라고. 채무가 뭐 건 100억이 가까운데 그걸 상환해야 돼. 그걸 상환해야 사회환원이 되는데 그에 대한 어떤 진척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답니다. 그래서 뭐 한간에 들린 소리는 그 경상남도니까 그 웅동학원 소재지가 어디냐면은 경상남도 진해의 소재이기 때문에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나서고 있다. 사회환원을 위해서 그런 뉴스가 들리더라고. 진척이 안 되고 있어, 7년째. 응? 약속을 해놓고 사회환원 시키겠다. 법무부 장관 임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응? 그런 공간을 약속을 했는데, 7년이 지나도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아니, 공룡물 되어버린 거지. 큰 약속을 한 거지. 그래, 요즘에 이게 대해서 누가 질문을 하니까, 그 방송에 나왔을 때, 질문하니까 조국이가 왜 7년째 사회환원이 지키지 않느냐 질문을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 엄마, 자기 모친, 자기 친척들이 다 웅동학원 이사진에서 다 물러났다. 그래서 지금 도리가 없다. 자기들은 이제 할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손을 떠났다는 거예요. 자기들 손은.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어요. 사회하는 약속을 틀 때까지 해놓고, 이사진에서 물러났다고 게 없대. 할 수가 없대. 그에 대해서, 사회하는 데에서. 자기들 손을 떠났다는 거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자기는 자기 팻말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인간이 남을 비난하고 있어요. 진짜 내로남불 전혀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은 지금 현재의 조국이가 그 평택을에 출마한 우리 민주당 후보, 김영남 후보에 대한 내로남불식 공격과 매도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거는 공격과 비난 공세입니다. 비열하게, 비겁하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접 공격은 못하니까 할 용기도 없고 눈치가 보이니까 못하는 기고 대신에 김용남 후보를 공격함으로써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을 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김용남 후보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피간 사람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이 김용남을 공격하는 것은 이재명을 공격하는 겁니다. 지금은 뭐 선거 국면이니까, 뭐 경쟁 상대니까, 뭐 검증 차원에서 비판한다고 항변하겠지, 조국은. 조국은 김용남 후보가 공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무차별적으로 먼저 매도와 비난 공세를 보였어요. 그러나 이에 대해서 김용남 후보는 맞서지 않겠다. 같이 네거티브 공세 안 하겠다. 그런 당당한 멋진 결정을 했어요. 먼저 무차별적으로 먼저 네거티브를 한 게 조국입니다. 조국과 조국당입니다. 그러면은 2025년 5월 조기 대선 과정에서,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면서 민주당에 입당한 김용남 후보가 입당했을 때는 그 당시 작년에 2025년 5월 그 당시 김용남한테는 왜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왜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왜 입국딱 침묵했어요? 조국과 조국당은. 응? 2025년 5월의 김영남과 2026년 현재의 5월달의 김영남이 다른 사람입니까? 만약 김영남 후보가 다른 지역에 조국이가 출마하지 않는 다른 지역에 출마했다면 이렇게 공격했겠습니까? 자신의 국회의원 당선에 방해가 된다고 하니 이렇게 내로남불식, 마타도식 비난 공세를 퍼붓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선거 과정에서 서로 경쟁을 해야 되니까 서로 비판을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최소한의 검도를 지켜야 돼요. 지금 조국과 조국당에서 김영남 후보에 대한 공격은 선을 한참 넘었어요. 그 검도를 넘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영남 후보가 사과를 했어요. 그 세월호 어떤 해오에 대한 과거의 발언에 대해서. 그런데 또 사과를 하니까 이제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사과해라고 잊으라고 했어요. 응? 조국이가 무슨 자격으로 사과를 요구합니까? 자기는 사과 안 하면서 자기는 어떤 사과도 안 하는 인간이 왜 타인에게 사과를 강요합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선택한 영입한 인재가 김영남입니다. 그러니까 김영남을 까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까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고 이런 자가 얼마 전에는 이재명 정부에 이재명 대통령에 도움되는 사람이 김영남이 아니고 조국이 지다, 조국이가 낫다, 조국이가 더 도움되는 인물이다. 그런 식으로 강변한 인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까면서 비난하면서 이재명 정부에 도움되는 사람이 지래, 조국이래. 이게 말이 맞는, 이 앞뒤가 맞는 소리입니까? 과연 그것도 진실입니까? 팩트입니까? 과연 조국이가 이재명 정부에 도움되는 인간입니까? 전혀 도움 안 되죠. 피해만 주는 건 인간이죠. 항상 징징대고 요구하는 인간. 사면해달라. 교수단체 만들어달라. 단일화 해달라. 양보해달라. 지역구에 뭐 어떤 선거 있으면 민주당에서 양보해달라. 이래 항상 징징대고 요구하는 인간들 아닙니까? 민주당이 하나의 방해와 민주당에 도움되는 인간들이 아니고 조국과 조국당은 방해꾼이요, 방해꾼. 걸림돌이든 걸림돌. 이런 조국의 이런 비열한 정치, 내로남불의 정치. 그래서 비열한 정치 대마왕, 내로남불의 대마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똥 묻은 개가 뭐 겨 묻은 게 나무란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딱 조국이가 그래요. 자기 자신이 오물투성이 범벅이면서 남의 그 허물은 비난하고 지적질하면서 지 잘못은 딱 선반에 얹어놓고 어떤 반성, 사과도 안 하는 인간이 최소한 남을 비판하려면은 어느 정도 자기가 깨끗해야지. 최소한 자기가 남을 비판하고 당당히 비판하려면은 자기가 우선 깨끗해야지. 자기는 벌써 지금 오염되고 오물투성이면서 그리고 조국은 그 자신의 그 자녀 입시 비리 문제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 언전이 없었다면 아직도 조국이는 깜빵에 있어야 돼요. 깜빵에 있어야 될 인간이야. 그러면서 은혜도 모르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까고 비난하고 김영남 후보를 까는 게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하는 거니까 그 대통령이 베풀어 주는 그 사면 은혜를 고마워 감사하게 생각하는 인간이 이런 행동을 합니까?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 안 해주면 작년 8월에 광복절 특사로 사면 안 해줬으면 아직도 깜빵에 있어야 돼, 조국이는.
그리고 본인과 본인 자식들이 사과했잖아. 입시 비리를 인정했잖아. 잘못했다고. 그런데 뭐가 잘났고 깨끗하다고, 어? 김윤남 후보를 까고 비난합니까? 똥 묻은 게 아닙니까? 똥 묻은 게, 조기는. 똥 묻은 게야, 겨 묻은 게 나오라는 얘기야, 지금. 그리고 조국의 그 군대 문제도 있어요, 군대 문제. 이 석사 장교죠, 조국이가.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될 게는 없어요. 어쨌든 석사 장교로서 군 복무를 했으니까 병력은 필요한 건데, 완전 특혜야, 특혜를 받은 겁니다, 조국이는. 우리나라의 0.1%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은 0.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받는 그런 엄청난 특혜를 받은 거예요. 석사 장교라는 거는. 이게 전두환 독재 군사 독재 정권에 있었던 제도입니다. 지금은 사라졌죠. 말이 많았죠. 문제가 많은 거죠, 이 제도가. 엄청난 특혜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석사 장교 6개월만 군사훈련 받으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것도 장교로 인간돼갖고 바로 끝나는 거예요. 뭐 장교로 복무하는 게 아니고 6개월 훈련 받고 나면 장교 달아주고 제대하는 겁니다. 어쨌든 6개월만 근무하면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 그 당시 일반 서민들의 자식, 일반 보통 평범한 부모들의 자식들은, 평범한 우리 서민들의 자식들은 300개월 이상을 복무했다고. 그 1980년대니까 그때가. 완전 엄청난 특혜를 받는 거 아닙니까? 6개월 딱 훈련 받으면 끝이에요. 제대라 봐요. 제대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도 장교 달고. 이 말이 많은 제도였어요, 그 당시에. 엄청난 특혜를 주는, 그렇게 말하면 힘있고, 빽이 있는, 집 자식들이 이런 혜택을 받는 거.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평범한 집의 어떤 보통 서민의 자식들은 받을 수가 없는 제도입니다, 이거는. 소수의 어떤 기득권을 위해서 만든 제도였지, 특혜 제도였지, 전두환 때.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조국이가 운동권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운동권 출신이 이런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았다? 그냥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운동권 출신이 운동권 출신이라며, 조국이가.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의심이 가는 거예요. 조국은 이 문제를 제기하면은 자기는 뭐 법적으로 완전히 군 복무를 필요했다 이런 얘기하겠지만 이 부끄러워야 됩니다. 부끄러워야 될 사안이에요. 그 당시 일반 서민들의 자식들은, 보통 일반 국민들의 자식들은, 젊은이들은, 그때 일반 보통의 젊은이들은 30개월 이상을 힘들게 복무를 하고 다 나왔다고. 부끄러워야 돼요, 조국이는.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 없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미안해 하고 고개 숙여야 돼. 부끄러워해야 돼. 결론을 맺겠습니다. 왜 정치를 합니까? 정치인들이. 왜 선거에 나와서 당선되려고 합니까? 예?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합니까? 왜 지방자치단체장이 돼서 정치하겠다고 그렇게 나옵니까? 정치의 최종 목적은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입니다. 행복한 삶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하는 겁니다. 유복한 집안에 태어나갖고 온갖 특혜 받고 고생 안 했고 안 해봤고 눈물 져는 빵을 먹어보진 않았고, 조국이는. 그리고 어떤 정치권에 들어와갖고 효능감을 정치에서 보여주지 못했고, 그러고 자신의 그 조국당에서 일어난 그 성비 사건에서도 대표로서의 조국이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어떤 해결도 못했다고, 성비 사건에 대해서. 오직 민주당을 그 숙주 삼아갖고 희생하는 정치만 보이고 있는 게 조국과 조국당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선거 과정의 경쟁이라지만
김용남 후보를 까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까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정치는 이런 식으로 비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정당당 대의명분에 맞게 자신이 어떻게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행복하게 하겠는가에 대한 대안을 내고 정책을 내갖고 선의 경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잘하나 경쟁을 해야지 누가 못하나 경쟁을 해서는 되겠습니까? 이런 식의 마타도와 네거티브 공세는 정치가 아닙니다. 진짜 비열한 정치, 더러운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국이는. 반드시 이런 조국은 실패할 것이고 정치계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김영남 후보 화이팅입니다. 힘내시라. 당당히 맞서라. 그리고 울산에 또 힘들게 뛰고 있는 울산시장 후보로 나가고 힘들게 뛰고 있는 심상호 후보도 힘내고 파이팅 하시라. 뒤에 든든한 백이 있다.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 김영남 후보, 김상호 후보. 이재명이 지지하고 있고 올드 이재명도 지지하고 있다. 당신들을. 당당히 맞서라. 이상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두서없이 얘기해 봤습니다. 어쨌든 환절기니까 오늘도 좀 갑자기 또 쌀쌀해지네요.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어쨌든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방송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